이제 좀 펼치자마자 이상하게 정말 끝까지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반기에 읽었던 책 독서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4년 들어와서 1월부터 6월까지 읽은 책이 총 59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읽은 책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 오늘 들고 온 책은 전부 다 소설이고요. 저는 평소에 다른 책보다 소설을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펼치자마자 이상하게 정말 끝까지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나는 소망한다 금지된 것을 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스토리가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보다는 와, 이분 필력이 너무 좋다. 글을 정말 내 취향에 맞게 좀 쓰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웬만해서는 다 나도 재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읽어본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모순은 한 여성이 살아가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우선 이 주인공 이름이 안진진이에요. 벌써부터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분이 안진진이 된 이유가 원래는 지어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죠. 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진짜를 쓰고 싶은데 한 번만 쓰면 너무 진중해 보이니까 2번을 써서 진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참진이라는 그 글자를 2번 쓴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주인공의 성은 안씨예요. 근데 안은 우리가 주로 무언가를 부정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참진자를 부정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좀 되게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읽게 됐어요.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사람의 가족 그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다 보면은 이래서 제목이 모순이었구나를 어렴풋이 좀 느끼게 됩니다.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어서 처음에 앞부분은 좀 읽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술술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책을 좀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이거나 그냥 나는 무조건 재밌는 책, 좀 잘 읽히는 책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읽었을 때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GV 빌런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영화에서 GV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 GV에서는 이제 감독이랑 관객이랑 대화를 해요. 관객들은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하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고 이제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그 빌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감독에게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죠. 나 이만큼 영화를 잘 알고 이만큼 이거에 애정이 있어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GV 빌런이라고 해요. 뭐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가 이 영화를 한 7번, 8번 정도 봤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따진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고 GV 빌런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원래 이 책을 읽기 전에도 GV 빌런이 뭔지 좀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이 GV 빌런은 그냥 말 그대로 빌런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헤나 감독이라는 감독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옛날에 초록사과라는 영화를 보고 나도 이런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하나를 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너무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많이 우울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 조헤나 감독이 GV에 아르바이트를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 GV 빌런 고태경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초록사과, 이 조헤나 감독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그 초록사과의 조감독을 맡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제 조헤나 감독은 궁금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능력도 있고 너무 좋은 영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인데 왜 저기에서 영화도 안 만들고 이 GV 빌런이 되어버렸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GV 빌런 고태경에 관한 다큐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영화 관련이다 보니까 나는 영화에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영화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서 되게 위로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성공을 겪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특히
꿈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라면은 읽으면서 좀 눈물샘을 자극할 수도 있는 약간 슬픈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던 과거의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그랬던 경험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대건 작가님이 필력이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색인간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단편소설집이에요. 김동식 작가님이 쓰신 거고요. 이 책은 알고 보니까 인터넷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서 연재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용도 너무 재밌고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딱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낮인간과 밤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지구가 낮인간이랑 밤인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낮인간은 낮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인간이고 밤인간은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사람들은 절대로 겹칠 일이 없죠. 내가 잘 때 저 사람은 일어나 있고 저 사람이 잠들었을 때 내가 일어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딱 절반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낮인간들은 우리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밤인간 너네들이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잖아. 이건 불공평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밤인간들은 야, 낮인간들 너네가 대체 뭘 한다고 그래? 우리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도 햇빛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서로를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지구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낮인간, 한쪽은 밤인간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것만 들어도 뭔가 발상이 되게 독특하고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런 류의 소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단편소설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전부 다 이 상상력이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너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전부 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거의 읽어봤는데 다 이렇게 좀 에피소드 형식으로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간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2권 이상부터는 살짝 물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첫 번째 책, 이 회색인간 읽었을 때는 너무 재밌게 봤었던 그런 책이어서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좋다고 해야 되나?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다 보니까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이 에피소드 하나 읽어야지 하면서 그냥 읽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책을 읽어보고는 싶은데 장편이 살짝 두렵다. 나는 아직 한 권의 책을 엄청 몰입해서 읽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정혁용 작가님의 침입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택배기사예요. 이 남자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끌고 갑니다. 이 주인공이 성격이 엄청 독특해요. 되게 냉소적인 성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택배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나와요. 근데 그 택배 일을 알려주는 사수 있죠. 이 사수가 와서 내가 당신 사수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이를 딱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나이가 많네. 그러면 나 말 편하게 놔도 되지? 라고 물어봐요.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네 이러고 별다른 그런 생각 없이 넘어가거나 뭐야 지금 나이 많다고 바로 말 까는 거야? 너무 좀 꼰대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육성으로 무언가 불만을 표출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이 주인공은 딱히 불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나라에선 나이 먼저 물어보고 그러고 나보다 낮으면 말 까는 게 미덕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좀 뭔가 독특하죠? 비꼬는 건가? 비꼬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살짝 신기한 말투였어요. 근데 이런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성격이 너무 독특하고 매력이 있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전개 방식이 너무 재밌어서 알아보니까 이게 하드보일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책들을 몇 권 더 읽어봤는데 아직 제 마음속의 1위는 바로 이 침입자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출퇴근할 때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보통 점심시간이나 뭐 회사 끝난 이후에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재밌어서 점심시간에도 보고 집에서 이제 퇴근한 이후에도 보고 이랬던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정혜연 작가님의 누굴 죽였을까 라는 책인데요. 정혜연 작가님은 원래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었어요. 홍학의 자리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읽어보게 됐거든요. 이것도 추리소설인데요. 처음에 나오는 주인공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양아치로 살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도 이제 20대가 들어서는 갱생을 하고 학교도 나름 나왔고 그래서 그냥 일반 사회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어울리던 양아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총 3명이 있었어요. 이 주인공까지 합해서. 근데 이 3명 중에 한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장례식을 딱 갔는데 어떤 형사님이 이 주인공에게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 쪽지에는 너희 3인방이 9년 전에 했던 일을 이제 갚을 때가 됐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주인공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왜 누가 죽였을까 같은 이름이 아니라 누굴 죽였을까 일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좀 추리하면서 보기 되게 좋은 소설이었어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총 5권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도 책 리뷰 꾸준히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